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림동으로 와봤습니다. 신림역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북쪽 도로를 접하고 있고 인근에 초등학교와 시장도 있어서 거주하시기에도 편리합니다. 최근에 보라매공원에 있는 건물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상을 올린 지 한 달도 채 안 돼서 계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샤로스길 건물도 업로드되고 2주도 안 돼서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위에 언급한 건물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역에서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해 있고 엘리베이터와 주인 세대가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에 코너에 있거나 상가가 있는 건 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이 바로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슷한 형태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정보를 보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44평에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202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매매 가격은 28억 5천만원, 실투자금 5억 9천만원으로 월세 600만원의 수익이 나는 그런 건물입니다. 월세가 꽤나 많이 나오죠. 실투자금이 다소 높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월세는 줄이고 전세를 조금 더 늘리는 세팅으로 가면 충분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매입이 가능합니다. 주변을 보시면 4m 도로이긴 하지만 인도 형태로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더 답답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물이 북쪽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지층부터 3층까지 4개 층은 층별로 원룸 4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보일러실입니다. 1층부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아쉬운 건 엘리베이터 사이즈가 조금은 작다는 점입니다. 현재 엘리베이터는 8인승입니다. 이제 주인 세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세대는 4층 전층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서 사이즈도 잘 나온 편입니다. 현관은 중문이 설치되어 있고 좌측에는 개방감이 있도록 유리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오른쪽에는 전신 거울이 있는 신발장입니다. 내부로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게 거실 공간에 있는 아일랜드형 식탁입니다. 주방은 기역자 형태로 상하부장이 잘 들어가 있고요. 거실도 서로 벽이 마주보고 있는 맞벽 구조입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무드등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3개 구조에 화장실이 하나인 구조라 이게 안방이다 라고 정해진 방은 없지만 방 3개 중에는 그래도 가장 사이즈가 큰 방입니다. 작은 방이랑 붙어있지 않는 구조의 방이라 안방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에서 나오면 바로 주방 공간이 있고 아일랜드 식탁이 가장 눈에 띕니다. 식탁으로 활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선반 개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동이 가능해서 구조는 자유롭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납장은 아주 잘 되어 있고 가스레인지도 빌트인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은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고 이쪽 빈 공간은 냉장고를 배치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김치 냉장고를 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다용도실 공간보다 가로 너비가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넓은 편이라는 얘기죠. 보일러가 있고 세탁기와 건조기를 넣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음 방을 보러 가겠습니다. 방은 화장실을 가운데 두고 마주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두 방 다 특이점은 없고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작은 방은 창 2개가 있는 방이라 채광이 좋습니다. 화장실은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구조가 나름대로 잘 빠진 구조라서 아이를 키우시는 4인 가구 정도면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살펴보기 전에 옥상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옥상에는 2개 호실이 있습니다. 옥탑층이기는 하지만 건축물 대장상이 10평이 넘는 면적을 다락 면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아직은 일반 건축물은 아닙니다. 다만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층에는 501호랑 502호가 있습니다. 혹시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옥탑층의 호실들이 옥상을 나가기 전 공간에 있습니다. 그 말은 주인이 옥상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대부분이 옥상 문을 열고 나가면 호실이 있는데 이 건물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은 주택가라서 크게 옥상을 막는 건물은 없습니다. 옥상은 대략 10평 정도 하는 공간이 있는데 주인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이제 나가서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건물의 위치를 보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역과의 거리입니다. 서울지하철 2호선인 신림역까지 도보 약 12분, 신대방역까지는 도보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인근에 바로 남보초등학교가 있고 2분 거리에 재래시장도 있어 거주 편리성도 뛰어납니다. 한번 같이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료로만 봤을 때는 너무 멀어서 공실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지에 있고 주변 인프라가 좋아서 세입자 걱정은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근에 시장이 하나 있는데 그 시장을 간단히 둘러보고 다시 갔던 길과는 다른 길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관악구가 대부분 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사가 높은 지대가 많습니다. 사당역에서 신림역까지 보시면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신림역 이후부터는 모두가 평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역이 모두 평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입자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도로가 바둑판 형태로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주거 환경도 좋습니다. 그리고 4m 도로긴 하지만 보도블럭을 쌓은 공간이 보이시죠? 이런 공간을 따로 확보해놨기 때문에 훨씬 더 도로를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촬영일이 추석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둘러보고요. 이쪽 사거리까지 나오면 도로도 조금 넓어지고 주변을 보면 다 조용한 주택가입니다. 저쪽 공사장 펜스가 쳐있는 곳이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잠시 뒤에는 저쪽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저기 신사시장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그래도 신림동에서는 정비가 꽤나 잘 된 시장입니다. 추석 다음 날이라 그런지 시장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장까지는 걸어서 2에서 3분 정도면 충분히 이동이 가능합니다. 문을 닫은 상점도 곳곳에 보입니다. 중간에 도로를 두고 시장이 나눠져 있습니다. 인근에는 이런 상권들이 형성되어 있고 주변에는 안경점이나 카페들도 잘 입점되어 있습니다. 이쪽 길을 이용해서 다시 건물로 돌아가 볼 건데 전반적인 동네 느낌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공사 현장이 주민센터입니다.
예전 말로는 동사무소라고 하는 곳인데 조금 노후됐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네요. 건축 허가 표시판을 보시면 공공업무시설 용도로 2022년 2월 21일까지 공사 예정입니다. 길을 건너서 보면 편의점이랑 카페에도 사람이 만석이네요. 요새는 이런 셀프 빨래방이 아주 잘 운영이 됩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런 셀프 빨래방도 최근에 이런 원룸촌이나 주택가에 많이 성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까 언급은 안 했지만 주변에는 보라매 공원이나 도림촌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인근에 롯데백화점, 보라매 병원도 있어서 생활 편의시설은 아주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림선 개통과 함께 더블 역세권이 되면서 그 경전철이 여의도까지 운행을 하다 보니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수요까지도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거라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을까요? 공실 없는 신림동에 20억대의 주인 세대가 있는 신축 건물입니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입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같이 아파트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건물 매입도 아주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